동욱이, 송민영하고 연석, 시험 많이 나왔네. 송민이는 연락 왔고, 이렇게 지난주에 혹시 얘기했나? 했는데 까먹은 건가? 자, 야, 물질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의 1단원이 고체, 액체, 기체, 그지? 그 중에서 기체, 야, 그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에 비해서 내가 볼 땐 계산은 깔끔하거든? 개인적인 생각. 학생들이 느끼는 건 다른가 봐. 개인적인 생각은 계산이 깔끔한데 거르타선이 없어. 1, 2, 3, 4번은 죄다 계산이야. 근데 이제 화학은 내가 너희들 화학 문제 풀어줄 때마다 쌍욕하고 그러잖아. 막 이거 축제하는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걔는 화학이 아니야 사실. 보면 화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병신짓을 하는 거야. 병신짓을 하는 건데 그 거르타선이 있잖아. 2, 3단원이 좀 쉬어가는 코너처럼, 그지? 좀 단순하다. 근데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4개 단원이 모두 다 계산이 들어가. 계산이 들어가고 기체 같은 경우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 내가 볼 때 가장 얘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엔 그냥 때려 넣으면 압력 나오면 압력 P에다가 집어넣고 부피 나오면 부피에다가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지. 그지? 복잡한 형식을 유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일단 살짝 정리를 하고 얘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숙제 문제 좀 풀이해주고 질문 받아서 풀이해주고 A요. 완전 안 가져온 거야? 그녀아? 네, 여기 밑에 있어요. 있어. 자,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이따 받도록 하고 공식 자체는 되게 익숙하지. 일단 이거밖에 없어. 그지?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일정한데 몰 취급해라. 몰수로 취급해라. 이러면 문제가 다 풀린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절대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몰 취급해라. 그지? 그리고 얘네들 합쳤더니 절대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몰 취급? 그럼 된다. 그리고 PV는 nRT. 이거 연력학이잖아. 이제 물리학에서 쓰이는 거랑 화학에서 쓰이는 거랑, 물리학은 에너지 측면이거든. 1과 에너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피스톤에 우리 그 자동차 엔진의 원리랑 똑같은 거야. 온도압력이 커졌어. 그 피스톤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바깥쪽에 안쪽에 압력이 똑같다 그랬잖아. 압력을 밀고 있어. 똑같은 압력으로. 근데 온도를 변화시켜서 밀어낸단 말이야. 같은 압력으로 쭉 밀어내. 이론적으로. 그럼 압력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이 시켰잖아. 이거 압력으로 밀면서 단면적 나눠주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1이야. 그래서 이게 엔진이야. 엔진. 푹 올라갔다가 1하고 수축되면서 1 당하고 올라가서 1하고 1 당하고, 요걸 이렇게 가져가는 게 PV는 nRT를 물리학에서 활용하는 건데 화학에서는 그 짓을 안 해. 안 해. 이거 말고 그냥 분자수야. 결국은 몰수야. 분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서 이거랑 분자량 요렇게 가져가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지. 2개의 관철 용기 또는 유리 용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꼭지로 막혀 있어. 그리고 여기에 A라는 기체가 담겨 있고 B라는 기체가 담겨 있어. 볼탄의 분화 법칙으로도 활용이 되겠지만 그냥 하면 돼. 때려 넣으면 돼. 그래서 얘가 3리터, 얘가 4리터, 그리고 얘는 2기압, 6기압 할까? 3기압, 2기압,
얘는 3기압 이렇게 있대. 있어. 그러면 꼭지를 열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 꼭지를 열기 전에 먼저 A의 몰수와 B의 몰수부터 계산을 해. 뭐로? PV. 그러면 곱하면 6기압미터지. 단위를 빼먹지 말고 적어도. 그래야 실수가 안 돼. 그래야 실수가 안 돼. 자, 이렇게 얘는 기압미터. 얘 꼭지를 열든지 닫든지 얘는 변화가 없어. 이제 끝까지 변화가 없어. 그래서 꼭지를 열었대. 꼭지를 열어서 얘네들의 부분 압력 어떻게 돼? 그러면 A랑 B랑 서로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 상관 안 해. 아주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응? 부피가 몇 리터가 돼? 7리터가 돼. 그러면 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돼? 7리터로 나누고 6기압미터를 7리터로 나눠주면 7분의 6기압이 돼. A의 부분 압력이 돼. B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돼? 7분의 12. 그지? 7리터로 나눠. 기압미터. 이 단위를 이렇게 솎아주면 기압 단위로 만들어야지가 되면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서 내가 단위를 쓰라는 거야. 내가 이거 쓴 덕분에 안 틀리는 것 같아. 옛날에. 그래서 7분의 12기압 B의 몰수, 그지? B의 부분 압력. 부분 압력 B가 몰수 B잖아. 몰 분율 B 2대 1이니까 3분의 2, 3분의 1 돼? 이렇게 끝이. 그리고 나서 좀 더 꼬아보겠다고 다시 닫았대. 다시 닫았을 때 얘가 1번 용기, 얘가 2번 용기일 때 1번 용기 안에 있는 B의 몰수랑 2번 용기 안에 있는 A의 몰수 B는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압력 곱하기 못해 하면 돼. 그지? 그러면 B의 몰수는 압력 7분의 12기압 곱하기 3리터. 그지? B의 몰수. 이래 들어있는 거야. A의 몰수는 7분의 6기압 곱하기 4리터. 돼? 이렇게 가져가 주면 못하겠는데? 우와. 6대4, 3대2. 그지? 분자수. 1에 있는 B의 분자수, 2에 있는 A의 분자수가 3대2네? 맞나?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용기 두 개 붙어서 꼭지로 잠겨 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막 꼬고 꼬아서 어려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덜 어렵게 느끼게 하기 위해선 단위를 써주는 거지. 단위를 직접 써주잖아. 그럼 실수가 적어.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내가 뭐 어디까지 했지? 가 연결이 될 수 있어. 알겠어? 돼? 그러니까 기체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산수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산수 계산을 못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안타까워. 이게 어저께 수업을 하다가 수업 시작하는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막 또 내가 1학기 때 잔소리를 야 못하겠어요 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심리적으로 못하겠다는 생각하면 진짜로 다 못한다. 할 수 있어도 못한다. 막 그러면서 또 잔소리를 하느니 이렇게 약간 꼬이는 듯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정리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아들어? 이런 유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피스톤이지.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으로 가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 A 기체, B 기체가 있는데 고정장치로 꽂았대.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이렇게 되면 고정장치로 꽂았는데
했는데 얘 4기야. 얘는 2리터, 얘는 5리터 할까? 얘는 3기야. 5리터 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뭐부터 해? 또 분자수부터. A는 8기압리터, B는 오 겁내 큰 15기압리터. 분자수 먼저 계산. 그런 다음에 고정장치를 풀었대. 그러면 얘 분자수는 변화가 없잖아. 얘가 몇 대 몇으로 갈까? 8대 15. 아씨. 뭐 그지? 여기 8대 15, 7리터를 8대 15로 나눠, 그지? 8 더하기 15 하면 23? 안 떨어지는데? 그렇다 쳐. 그래 뭐 위치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야 그러면 풀었을 때 압력은 어떻게 돼? 그러면 전체 부피가 7리터가 됐지. 요 23 기압리터를 7리터에 가둔 거야, 그지? 그러면 전체 압력, 각각 A와 B의 압력들은 7분의 23 기압을 유지하게 되고, 얘 곱하기 A의 부피 해주면 8기압리터가 돼. 알지? A 대 B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냐? 그리고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몰수라니까. 얘를 몰수 취급하면 돼. 응? 그리고 가장 단순한데 이런 식이지. 실린더에 뭐 피스톤 있는데 뭐 1기압 이렇게 있고 온도 얘 A랑 B랑 몰수 있고. 그러면 얘 온도에 대해서 T분의 PV가 A의 몰수, B의 몰수 잡아주고, 온도를 몇 AT, XT로 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되고 하면은 다시 XT에 압력을 일정할 테니까, 그지? 압력을 일정할 테니까 YV 해서 같게 잡으면 되는 거고, 분자수로 잡은 거니까 무조건 유형이 변화가 없어. 그냥 복잡하게 막 지랄만 할 뿐이야. 그럼 그 복잡한 지랄의 변화를 공식에 넣어서 숫자만 계산하면 돼, 너희들. 근데 그거 할 때 실수를 안 하려면 단위를 넣어줘. 단위를 잊지 말고 넣어주는 게 실수가 적어지는 지름길이다. 알겠어? 그래서 기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몰인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좀 더 단순한데, 아이고야 속상해. 아이고야 속상해. 땡큐. 배고파. 배고프니까 담배. 살찔 걱정 없어. 살찌겠는데? 너무 배고파. 좀 더? 아까 셔틀인 줄 알았어. 응? 셔틀인 줄 알았어. 뭐래? 빵 셔틀처럼. 빵 셔틀 당한 줄 알고 돈 뺏어서. 아이고야. 그럴 수 있지. 내 또 외모만 보면 타이슨이지. 아무튼 이 기체에 대한 선입견 너무 안타까워. 뭐 어떤 친구는 물리보다 어렵다는 거야. 똑같은 피부인 애 같은데. 네가 물리를 제대로 해봤어 이 새끼야. 나 화공과 나왔어 이 새끼야. 얘 뭘로만 잘 따져나가면 되는데 왜 지랄이냐. 잔소리 엄청 했어. 한 30분 했다. 한 30분 잔소리 했어.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완자 숙제한 거에서 지난주 숙제가 완자밖에 없었지.
앉아 숙제하는 거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페이지 번호 56쪽에 23번 56쪽에 몇 번? 23번 23? 또? 이거밖에 없어? 55페이지에 어. 17번이랑 18번이 같은 유형 같은데 제가 55에 10. 17번이랑 18번 같은 그리고 또 있어? 잠깐만요.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 45페이지에 3번에 3번에 가가 왜 그 쌍극자 쌍극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각지에 쌍극자 쌍극자라고 돼 있었어요. 또 때리고 하는 거 원래 침대 보여. 쌍쳤어. 3번에 가 근데 그러면 쌍극자를 하면은 극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3번에 3번에 그 가나다에서 갑자기 잘못 본 건가? 3번에 이거? 45쪽에 3번 괄호 3?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나다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 왜 쌍극자예요? 쌍극자 쌍극자님이에요. 어? 응? 쌍극자 쌍극자인데? 네. 분산력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쌍극자 쌍극자님이에요 문제에서. 닥쳐. 네가 잘못 읽었겠지. 아니 진짜로. 안경 끼고 있네. 안경 벗고. 말이 돼? 그럴 리가 있어?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나와 있는 잠시만요. 가가 분산력. 아니 그. 나가 수속이라. 아니 근데 갑자기. 가가 쌍극자 쌍극자임. 여기 가에 쌍극자 쌍극자라 적혀 있어요. 그치? 네 거가 이상한 거지. 아니 그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너희 인간도 불량품이고 이씨 완자도 불량품이고. 네, 진짜 네 것도 그래? 쌍극자 가가 쌍극자 맞지 않아요? 가가 쌍극자가 맞지 않냐고? 아니에요? H2 H2인데? 네. 극성 문제? 잠깐만요. 문제가 다른가? 가 그림이 뭐로 돼 있어? 수소 두 개지? 아니요, LCCL이요. 다인데? 네? 다. 선생님. 다가 HC로 나와 있어. 아니, 아니, 제 거는 가가 LCCL. 그래? 아니, 우리께 안 되니까. 아마 초판이 이게 오류여서. 아 초판이야? 우리 거 초판이야? 네. 그래서. 그래. 그림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야 우리 거 꽂은 거구나. 아이씨 나도 H2로 돼 있는데. 질문 또 있어? 이거 말고? 51페이지에 음. 4번에 바로 4요. 51쪽 4번에 바로 4. 4번? 네. 또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풀다가 느낀 건데요. 그 분자 구조를 살짝 외우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어디에? 수소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음. 약간 7번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네. 한 땀 한 땀 그려야 돼요. 그 한 땀 한 땀 그렸어. 아니 그려야 돼요. 57쪽에 2번 같은 거. 네네 그런 식에 있는 그런 구조들. 약간 그 53쪽에 7번 같은데. X는 분산력만 적용할 거고, 그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Z가 수소결합을 할 거고. 아니, 저렇게 예쁘게 안 펼쳐주고 그냥 H2O 이런 식으로 53쪽에 7번이나 9번 같은 그걸 구조를 외우겠다고 H2인데 아니 왜냐면 이게 같은 H랑 O랑 같이 있어도 얘가 수소결합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아니 그 연결이 옆으로 이제 막그 53쪽에 7번 문제 같은 거에 나와 있어요. 53쪽? 네. 7번이나 9번에 이게 수소결합이 있는지 극성 분자인지 극성 분자인지 이런 이거 거 어디해야 되나 해서 7번을 봐줄게 그러면 53쪽에 7번. 오. 자 이렇게 하자. 51쪽에 4번? 4번에 바로 이- 4. 괄호 몇? 바로 4요. 괄호 4? 네. 자 얘가 X 일단 X의 증기야 Y의 증기야 하고 나와 있으면서 X는 Y랑
연결돼 있는데 H1이지? 이렇게 요게 H1만큼, 그지? Y의 증기압이 X 증기압보다 H1만큼 더 커, 그지? 그리고 Y의 증기압은 760 빼기 H2야, 1이야? H2지? Y의 증기압. 그러니까 Y가 이렇게 증기가 양쪽으로 밀어낸단 말이야. 압력이 똑같게. 그러다 보니까 Y의 증기압은 760 빼기 H2야, 그지? 여기 H2니까, 그지? 밀리미터 H지. 그러면 X의 증기압은 X의 증기압 더하기 H1 밀리미터 Hg 한 게 Y의 증기압하고 똑같지? 돼? 하면 되잖아, 이제. 넣어주면 빠지잖아, 또. 그지? 되지? 단수 데스, 심플 데스. 자, 그러면 7번 보자. 다음 페이지에 53쪽. 53쪽에 7번을 보면 에탄올 하고 다이메틸 에테르, 에테르. 얘가 우리 화학 반응의 세계 2학기, 그 3학년 1학기 때 나갈 부분에 탄소화합물에 등장을 하거든. OH가 매달려 있는 이 OH를 하이드록식이라고 해. 느낌 오지? 하이드로젠, 옥시젠. 그래서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성질.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에 얘가 붙어 있으면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하이드록시 기, 요 기능을 하는 부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기 그래거든. 하이드록시 기. 그리고 요 하이드록시 기가 붙어 있는 탄소화합물은 통칭 알코올이라고 불러. 통칭 알코올이라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알코올인 거지. 에탄올. 에탄올. 그리고 요 하이드록시 기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 같아? 물에서 유래한 거야. 얘가 있으면 무조건 수소결합을 한다고 봅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소결합이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물의 독특한 성질, 오늘 할 건데 물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 다른 것들보다 수소결합을 더 활발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무조건. 근데 이제 메틸기라고 해서 다이메틸 에테르, 에터가 돼야 되는데 에테르가 입에 붙어서 나 옛날 사람. 얘는 극성 분자겠지? 바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없고 외곽 원자 한 종류만 되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 그거에서 어긋나면 극성 분자. 산소가 있으면 야 몇 도겠어? 결합각 104.5도. 그지? 꺾어졌잖아. 산소 있고. 그지? 덩치가 좀 크다 뿐이지 극성 분자야. 그지? 그래서 극성 분자이다 보니까 쌍극자 힘이 작용하고 얘는 수소결합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게 시성식이라고 하거든. 시성식. 그러니까 구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시성식은 최대한 그렇게 붙어있다. 아세톤 같은 거. 그러면 수소결합이 일어나는 건 플로린, 산소, 질소에 직접 붙어있는 수소랑 나머지 플로린, 산소, 질소에 다른 분자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잘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글쎄다. 이걸 구조식을 계속 외워야 되는 건지 이 새끼야. 무식하게 공부하려고 지랄이 되고. 시성식만 봐도
시성식의 존재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시성식 자체가. 수소가 누구랑 붙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 시성식 자체만 봐도. 알아들어? 그 밑에 있는 C4H10 분자량이 같은가 봐, 그지? 그지? 분자량이 같은데 그럼 분산력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겠지? 표면적이 다르긴 하지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니까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고 분산력에 쌍극과 힘이 작용하고 분산력에 쌍극과 힘이 작용하고 분산력에 수소결합이 작용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되겠니? 얘 모두 분산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데 얘네들 비슷할 거고 얘네들 비슷할 거고 그지? 분산력 표면적인 차이라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그렇게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 나야 이제 분자식만 딱 봐도 느낌 오니까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못생겼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분자식을 구조식을 다 그려서 외운다 좀 느낌이 그렇겠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야. 아니 그거는 무슨 알겠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알아도 몇 개 안 나와. 수소결합할 수 있는 거 OH랑 COOH 있지. 수소결합할 수 있는 거. 탄소화합물 중에서 수소결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게 기억해 두는 게 몇 개만 기억해 두면 야 아무렴 실험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지멋대로 막 내겠냐. 그지? 있는 거 대체로 활용하겠지. 돼? 외우지 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 자 그러면 55쪽에 17번 18번이 같은 유형이다. 자 17번 보면 진공용기에서 X랑 Y의 증기압이잖아, 그지? X의 증기압, Y의 증기압인데 온도가 다르지? T1, T2에서 그지? 증기압이 같아. 온도가 다른데 증기압이 같아. 자, 근데 T1이 더 높대. 그지? T1이 더 높대. 그러면 같은 증기압이 됐어. 증기압 곡선이 어떻게 돼? 요렇게 돼 있는데 T1, T2, 그지? T2에서 PY, PX 이렇게 되겠지. X의 증기압이 같은 온도에서 그럼 같은 T2일 때는 X의 증기압이 Y의 증기압보다 작을 거라고. 분자 사이 힘은 X가 더 커야 돼. 돼? 그리고 T1에서 X 액체의 양을 늘리면 수은 기둥이 높아진다. 야, 액체의 양이 많다고 증기압이 달라질까? 안 달라져. 예, 이거 내가 증기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평형상수라고 했잖아. 기억해? 기억해? 평형상수라고 했잖아. X 액체가 뭐가 돼? X, Y가 돼. 기체가 돼. X, Y가 되면 이상하지. 자, 기체가 돼. 기체가 돼. X랑 Y가 그래. 기체가 돼.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가 성립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X의 몰룸도라고 했지. 그지? 몰룸은 어떻게 돼? 기체의 부피분의 기체의 몰수야. 기체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RT분의 P가 되지? nRT, P분의 nRT 기체니까. 기체니까 이게 성립돼. 그러면 평형상수가 일정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그지? 그럼 결국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이 평형상수를 대체할 수 있다. 돼? 근데 이때 압력은 증기압인 거잖아, 이게. 이게 증기압인 거야. 평형을 이룰 때에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이라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증기압은 평행상수 취급해도 된다고. 어? 그러니까 액체의 양이 많아져 봤자 상관이 없다. 증기압에 변화가 없다. 돼? 자, Y의 온도가 T1으로 가면 증기압이 훨씬 크지? 그지? 증기압이 훨씬 커져. 그래서 수은 기둥이 X쪽이 높아지겠지. 쭉 밀어 올려야 되니까. 되겠어? 18번도 뭐지 뭐. 18번은 100cm, 100mm. 오우씨, 1m 차이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10cm 차이 나네. T도시야. 증기압은 Y가 더 크네. 그지? 돼? 야, 증발속도, 응축속도의 비율은 둘 다 같아야 되지. 증기압이라는 건 증발속도, 응축속도가 평형을 이룰 때 압력이야. 18번 하고 있어 지금. 17번 이걸로 끝났어. 어이? 자, 증기압력은 Y가 X보다 크다. 당연하지. 그지? 얘들아, 수은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100mm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 X의 압력하고 100m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하고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 Y의 압력하고 같아야 돼. 아래쪽에서 끊어서 같은 거야. 수은기압계의 원리. 알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 헷갈리면 이짓해 계속. 헷갈리면 수은기압계의 원리대로 저렇게 밑에서 끊어서 해. 계산을.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기준 끓는 점. 그러면 증기압이 누가 더 커? Y가 더 크잖아. 그럼 기준 끓는 점은 X가 더 크겠지. 높겠지. 응?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야 돼. 그럼 디귿은 틀렸지. 돼? 자, 56쪽에 23번 보자. 물의 3평형 곡선이지. 그지? 23번 보면 물의 3평형 곡선이야.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 그지? 그리고 1기압 0도씨 100도씨.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열량. 야, 열량으로 나와 있어. 나는 중딩틱 하면 가열 시간이잖아. 그지? 열량으로 나와 있고 온도가 이렇게 야, 기울기 살짝 다른 거 보여? 야, 이거 기울기 다른 거 보여? 얘네들 기울기 뭐를 의미해? 비열에 반비례하는 거야. 기울기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융해열이지 이게. 여기 요 열량 관계가 융해열이야. 여기가 기화열이고. 알지? 기화열이 커, 융해열이 커? 기화열이 훨씬 크다. 얼음을 물로 녹이는 것보다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 알아들어? 자, 근데 얘가 T1, T2 나와 있는데 그지? 요 가열곡선 가는 2기압이야. 2기압. 이거야 1기압이 아니라 2기압이래. 그지? 2기압이다. 2기압이면 어떻게 돼? 얘가 1기압이잖아. 어이구야 1기압. 야, 너무 위에다 그렸는데. 자, 1기압 100도씨 0도씨 이렇게 잡자. 그러면 2기압이잖아. 2기압은 2배 가면은 T2
100도씨보다 작고 T2는 100도씨보다 높지. 돼? 내가 아마 완자에서 읽었나? 중딩 완자인지 어디 완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압력밥솥 있잖아. 압력밥솥 2기압 정도 가는데 2기압 정도에서 끓는데 그런데 그게 온도가 120도시죠. 저기 일반 책이 아니라 아마 완자가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아. 그 교사에. 그래서 오 그래? 그러면서 원래 잘 안 읽는데. 자 아무튼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T1은 어디 있어? 0도씨보다 작아야 되지. 높으면 안 돼. 그리고 DNA T2는 100도씨보다 높다. 맞지? 높아야 돼. 높아야 돼. 그리고 디귿의 1.5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은 여기 사이지? 요 사이. 얘가 더 크지? 2기압에서가 더 간격이 넓어. 이렇게 나타나겠다. 되겠니? 돼? 이상해? 되냐? 안 되냐? 됐습니다. 응? 되냐고? 네. 네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자, 68쪽에 11번 보자. 아까 이거 숙제도 안 냈는데 애들한테 어떤 놈이 바보같이 숙제를 해가서 이걸 질문하더라고. 한번 읽어봐. 68쪽에 11번. 숙제를 안 냈는데 여기까지 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욕했지. 바보야? 이러면서. 질문하길래 풀어줬지. 또 증기압 곡선에 대한 해석이겠지? 그지? 600, 480, 40. 씨. 이거 봤어? 얘들아, 증기압 곡선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있길래 한번 한 건데, 아까 상평 곡선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증기압 곡선, 얘가 증기압 곡선이잖아. 증기압 곡선의 위쪽이 액체고, 아래쪽이 기체야. 그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단다. 증기압 곡선도. 증기압 곡선의 위쪽에 존재하면 오케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아무튼 A와 B가 400mm의 취지 400mm의 취지 40도씨지 40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A와 B는 돼? 그러니까 A와 B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야 액체가 되니까 돼? 그리고 600mm의 취지 80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건 A와 C래. A와 C는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근데 40도씨 400mm의 취지에서 C는 기체겠지. A랑 B만 액체니까. 그지? 그러니까 A가 요 사이를 지나가고 A는 C는 요렇게 될 거고 B가 둘 다 액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돼? 요 점을. 이거 은근 재밌더라고. 아까 지금보다 더 문제를 풀어주는데. 알아들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B가 얘를 액체로 만들어야 돼. 그지? 80도씨 600mm의 CD가 액체 위치에 존재해야 되고.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분자 사이 힘은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가 되겠구나. C가 가장 약한 녀석이 될 거고 끓는 점도 제일 약하게 낮게구나. 뭐지? 자, 600mm의 취에서 A는 끓는 점이 80도씨보다 낮으니까 기체가 됐겠지?
분자 간 힘은 B가 제일 크니까 맞겠고, 디귿의 60도 C에서의 증기압력은 A가 더 작아야지 분자사의 인력이 C가 제일 작으니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해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 오케이? 알아들어? 은영이 잘한다. 너 이 새끼. 아, 난 내 커피 다 먹었는데. 야, 초콜릿이라도 좀 처먹을래? 카페인. 안 먹어. 밥 처먹어서 그래. 어이씨. 초콜릿이 약간 카페인. 야, 초콜릿 카페인 있는 거 알지? 네. 강아지 기르는 사람. 아니 초콜릿 주면 안 되잖아. 죽는다? 왜 죽는지 알아? 조그마한 강아지는? 큰 강아지는 줘도 돼. 치사해. 카페인 치사해. 그거 죽는데. 꼭 줘. 큰 강아지야 사는 거. 좀 크네요. 커? 크면 뭐 조금 줘도 돼. 근데 막 환장하지 않겠나? 안 먹다가 먹으면 눈깔 돌아가고 그냥 사람 울고. 사람 아니 그거 자기가 못 먹는 건지 알고 안 먹던데요. 어 그래? 새끼 개새끼가 머리가 좋네. 대단한데 생존 본능이 엄청나구나. 그렇대? 그 나도 저기 민방위 훈련 가서 그러나 그럴까요? 야 민방위 훈련에서 은근히 좋은 정보 많이 들어. 그 건조기 있잖아 건조기 그 과자 음식 김 같은 거에 그 시리카겔을 넣잖아 건조용으로. 그 시리카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튄대.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어. 안 죽는데 괜찮대 먹어보래. 튄대. 그런가? 아이고. 의사 그 민방위 교육 받을 때 10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카페인 치사량 얘기했잖아. 원래 먼저 얘기한 게 담배, 니코틴 치사. 그러니까 갓난 애기 있는데 담배를 잘못 두면 애기 죽는데. 쪽쪽 빨잖아. 뭐 있으면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 근데 담배 한 개 피를 이렇게 입으로 잘못 가져가면 쪽쪽 빨다가 죽는데. 니코틴 치사. 애기가 조그만 거. 그 얘기 듣고 그렇대. 자, 우리 1단원을 다 했다. 그지? 다 안 했나? 고체 안 했나? 고체 결정했잖아. 됐어요. 그지? 네. 니들은 1학기 때 나와 함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단순함기를 평상시에 안 하는 거 알지? 어? 근데 오늘은 할 거야. 네. 쉬어가는 코너를까지 써야지. 어? 물의 성질 할 거야. 물의 성질. 17조. 응?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액체는 분자 사이의 힘에 대한 정리고, 그지? 그래서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얘네들이 뭐에 비례하고 뭐 이런 것들. 수소결합은 뭐에 비례한다? 이거는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안 해도 되고 그냥 수소결합이 있으면 분자 사이 힘이 졸라 세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결정의 종류는 원자 결정입니다. 원자 결정. 원자 결정이 녹는 점이 제일 높고 일반화 시켜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원자 결정 다음이 이온 결정인데 완벽한 일반화는 아니더라도 얘 다음에 금속 결정으로 잡고 이거 다음에 분자 결정이 얘는 그지? 결정을 유지하는 힘의 종류가 분자사의 힘이야. 분산력, 그지? 이산화탄소와 아이오딘은 분산력,
은근히 세서 이렇게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데 되고 뭐 얼음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까지 분산력과 수소결합에 의해서 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나지만 그지 녹는 점을 가진다. 그리고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결합의 종류가 같은 거 알지? 원자 결정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고 이온 결정은 금속과 비금속 그지? 금속 결정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분자 결정도 비금속으로 되어 있고 알지? 화학 결합의 종류는 똑같아. 원자 결정은 공유 결정이라고도 한다. 알지?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고 이온 결정의 특징은 뭐야? 힘을 가하면 부서지더라. 그리고 말이야 이온 결정의 특징 중에 고체에서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고 액체에서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이거 우리 2단원에서 했어. 참 화학 2단원에서 살짝 건드렸거든 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나왔지. 아이씨 속상하게 안 나왔더라고.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야 고체에서는 안 흐르고 액체에서는 흘러. 이유가 뭐야? 픽스드 모바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채로 있고 문제에 고체가 액체로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 그지? 안 흐르다가 흐르잖아. 그래서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이온이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표현이야. 이온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거고 그지? 제일 많이 틀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구문에서 정말 많이 틀려. 나도 언뜻 대충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문제 이거 좀 봐주세요 근데 잘 안 보잖아. 왜? 그리고 대충 읽고 맞아 그러는데 나도 틀릴 때가 있어. 대충 읽다가 알지? 난 틀려도 되니까. 선생한테 따질 거 아니면 난 틀려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주의해라. 잘 틀린다. 그래서 해본 거고 뭐 할 게 없지. 금속 결정은 전성 연성 외워라. 전성 무슨 성? 편임성. 전은 펴져야 맛있다. 그지? 전은 펴져야 맛있다. 이렇게 전성, 펴짐성, 철판 만든 거, 연성, 뽑힘성. 알지? 국수면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1단원의 내용을 전체를 다 보게 된 건데 얘는 꾸준히 연습하자. 꾸준히 좀 내려고 이제부터 이번 주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는 조금씩 낼 거야. 자 그러면 쉬어가는 코너로 물에 대해서 좀 암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몇 개 적을 것만 좀 적고 말자고.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내용이긴 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막 이건 저거, 이건 저거, 이건 저거 하고 외울 필요는 없잖아. 시험 볼 때 잠깐 외우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1학기와는 다르게, 단순한 게 가까운 내용이지만 미리 해두는 건 요거 다음에 또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계속 계산만 하면 좀 지랄이잖아. 화학인데, 그지? 자, 물의 특징은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 거기 그래프 나와 있지, 그지? 그래프 나와 있지. 열심히 그렸다. 부피 변화가 이렇게 0도씨, 4도씨, 우리 물의 밀도를 몇으로 알고 있어? 1g/ml로 알고 있지. 정확하게 1g/ml는 오로지 4도씨인 것 같아. 실제로.
아주 미약하게 0.9999가 된다. 4도씨 2g. 그리고 말이야, 밀리리터 있잖아, 밀리리터. 아니, 리터가 먼저 나왔지. 리터 단위의 정의가 뭔지 알아? 리터의 정의가 물이야. 물 1kg의 부피를 1리터로 잡았어. 근데 단순히 1kg의 부피야 라고 하겠어? 4도씨입니다. 온도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뭔가의 단위가 물하고 연결된 게 얘 말고도 또 뭐 있게? 칼로리도 있어. 칼로리 알아? 칼로리? 왜 난 저기 한 10몇 년 전에 읽은 물리화학 책에 물리학기에서 칼로리 안 쓰기로 했다 뭐 이걸로 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는 거 보면 좀 희한해. 내가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 책 쓴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야, 1칼로리 정의가 뭔지 알아? 물 1g을 몇 도씨? 1도씨 변화시킬 때 흡수 방출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칼로리잖아. 1칼로리 그램 도씨 퍼 그램 도씨. 알아? 몰라?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씨. 야, 근데 물의 비열은 항상 일정해? 모든 온도에서 살짝 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1칼로리의 정의는 물 1g을 1도씨 뭐 변화시킬 때 흡수 방출하는 열량인데 온도 1도씨가 어디에서 어디에? 14.5에서 15.5가 되고 있어요. 뭐 내가 알고 있는 건 저 온도에서 정확하게 1칼로리. 뭐 알고 있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의심스러워? 찾아봐 이 새끼야. 맞을 거야. 자, 아무튼 상관없는 내용이고 온도의 부피, 그지? 1.09 정도 되고 얼음 0도씨 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다가 4도씨에서 1.0000이지. 부피가 물 1g의 부피 변화한다. 얘가 얼음, 여기가 얼음이잖아. 0보다 낮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잖아, 그지? 얼음인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점점 커진단다. 온도가 낮아지면 작아지고. 이게 이론상으로 봤을 때 얼음이 되잖아. 물 분자 하나당 4개의 수소결합을 다 해. 전부 다 수소결합을 해. 그러면 수소결합을 할 때 물 분자 수소 그리고 몇 도야 얘가? 104.5도지. 그리고 수소결합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른 물 분자의 수소가 비공유전자쌍으로 있는 거야. 비공유전자쌍 연결이 돼. 그럼 얘도 비공유전자쌍으로 연결이 돼. 근데 이제 이 수소 평면하고 비공유전자쌍 면하고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 그지?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너희들 육각수라고 들어봤어? 육각수라고 못 들어봤어? 요즘 애들은 육각수를 모르는데. 흥보가 기가 막혀 알아?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 그룹 이름이 육각수야. 육각수야.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잘 모를 때 그냥 육각수를 먹어야 이렇게 육각형 결정 구조를 이룬 육각수를 먹어야 건강해. 뭐 이따위 그지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 그지 같은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렇게 육각형의 고리 구조로 분자가 배열이 돼 있어. 얼음 같은 경우에 얼음 결정은. 근데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만 있겠어? 세로로 세워진 육각형도 있고 막 얼기설기 얽혀서 육각형으로 막 연결돼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케이지 구조를 형성한다. 철창 구조. 그럼 빈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야. 수소결합을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결정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부피가 물에서 얼음으로 될 때 부피가 훅 커지는 거야. 다다다닥 하고. 알아들어? 그러다가 물로 될 땐 왜 부피가 훅 줄어? 그 빈 공간 사이로 수소결합이 끊어진 물 분자가 이렇게 아이고야 난 너무 가만히 묶여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이렇게 빈 공간 사이로 찾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메꿔지다 보니까 그치? 부피가 줄어. 그리고 말이야 4도씨에서 제일 작은 이유는 뭐겠어? 이 케이지 구조와 빈 공간 그 수소결합이 끊어진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비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진 경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 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 0도씨 얼음에서 물로 가고 물에서 4도씨로 갈 때 빈 공간이 메꿔지는 거야. 빈 공간이 메꿔지는 거고 얼음 0도씨 영하에서 0도씨 얼음으로 갈 때 부피가 커지는 건 수소결합 거리가 멀어져. 온도가 낮아지면 수소결합 거리가 짧아져. 좀 더 단단하게 묶여서. 짧아지다가 멀어져. 이게 뭐야?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네들의 진동이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평균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야. 뭐야? 열팽창. 여긴 열팽창. 얘도 열팽창이겠지. 그치? 분자 사이 거리가 그냥 멀어지는 거야. 물론 수소결합이 점점 더 많이 끊어져. 100도씨 물은 그럼 수소결합하는 분자 있어 없어? 있어. 100도씨 물도 수소결합하는 분자도 있어. 심지어 나도 이제 논문이나 책에서 읽은 거라서 기체 상태로 날아다닐 때도 수소결합으로 묶여다니는 놈들도 있대. 그렇대.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부피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수소결합.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정 구조가 빈 공간이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지? 되겠지? 그래서 밀도와 거기 가열할 때 물의 부피 변화하고 나와 있어. 부피가 증가, 감소 나오는데 거리가 멀어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 열팽창. 은영아? 왜요? 열팽창. 그 0도씨 이하 얼음. 부피 증가 밑에다가 열팽창. 자유 좁게? 아까보다 낫다잉. 돼? 열팽창. 자, 여기 열팽창. 맨 아래 칸에도 4도씨 이상에서도 부피 증가 밑에 열팽창. 되겠냐? 요 정도만 살짝 기억해 주자. 알아들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 1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표면 장력 나온다. 이야, 표면 장력. 서피스 텐션. 알지? 서피스 텐션. 이게 표면 장력이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힘이야 라고 나오는데 좀 더 물리적으로 으악 멋지게 표면적이 가장 작을 때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작겠어. 안정해. 표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안정하대. 표면적이 좁으면 작아지면 안정하대. 야, 안정하다는 표현이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아니? 그러면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돼. 그래서 표면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액체가 있으면 실 같은 걸 이렇게 담았다가 쭉 뽑아내. 뽑아낼 때 힘을 측정하는 거지. 쭉 뽑아낼 때 힘을 측정해서 얘가 어느 그 면이 같이 올라올 거 아니야, 실에. 그럼 그거만큼 면적이 증가하지. 쭉 뽑아내면서 힘과 요 늘어나는 면적
단위 면적이 늘어날 때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이걸로 이렇게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로 표면 장력을 측정한대. 재미삼아 하는 얘기고, 알았어? 뭐 진지하게 듣지 마. 나도 학창 시절에 배운 내용이야. 그런가? 아마 그럴걸? 대학 시절이지, 대학 시절. 고딩 말고. 근데 아무튼 물의 표면 장력 크지? 알고 있어? 물의 표면 장력 큰 거? 물의 표면 장력 큰 편이야. 크지? 쭈그러들려고 애쓴다. 근데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있다. 들어봤어? 모세관 현상? 캐필러리? 캐필러리가 모세관이야. 모세관 현상 들어봤어? 물컵에 이렇게 담겨있고 휴지로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탁 닿으면 쭉 빨리 올라오잖아. 그게 모세관 현상. 모세관을 타고 올라가. 그리고 말이야, 그 모세관을 통해서 물이 빨리 올라오는데 컵 있고 물을 담고 모세관 유리관으로 이렇게 담잖아.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 말려 올라가. 말려 올라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말려 올라가. 얘들아, 유리하고 물하고 친할까 안 친할까? 유리하고 물하고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한 것 같아 안 친한 것 같아? 겁나 친해. 겁나 친해. 유리가 뭐야? SiO2를 기본 성분으로 해서, 그지? Na2O, 그 산화나트륨이나 산화칼슘을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막 녹인 거지. 그래서, SiO2만 있으면 결정 구조를 형성할 거 아니야? 완벽한 그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면 석영이 될 거고, 이제 그, 나머지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 결정 구조를 뭉개는데 활용이 돼서 비결정성 고체가 되는 거지. 유리 같은 경우엔. 그럼 SiO2의 기본 구조는 뭐야? Si가 있으면 산소가 사면체에 위치하는 거 알지? 이거 통합과학하고 통하는 내용이야. 알아? 규소, 산소. 그럼 산소에 또 규소 이렇게 매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기본 구조가 무슨 형이야? 이게 정사면체형이야. 규소 주변의 산소 구조가 정사면체형이야. 그래서 너희들 통합과학에 장석, 석영 뭐 이런 거 결정 구조 얘기할 때 삼각형 그리는 거 봤어? 삼각형? 그 SiO2의 결정 구조를 그리는데 삼각형을 그린다? 왜?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점을 이렇게 삼각형마다 그려. 이렇게 돼 있어. 뭐겠어? 얘야. 요게 가운데 요 큰 동그라미가 규소고 각각의 점들이 산소야. 이렇게 기본 구조.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또 규소, 그지? 결정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선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결정 구조고, 뭐 위아래 이렇게 붙여서 만들면 있지 않냐? 뭐 그런 거. 정확하게 난 잘 몰라. SiO2라는 거 어쨌든 분자 구조 형태로. 근데 이 기본적인 SiO4 4-지. 요거 하나가 규산이온이라고 해. SiO4 4-가. 그래서 이온과 나트륨, 산소 뭐 해서 이온들 엮어서 이온 결합 형태로
결정 구조를 흐트려 버리는데, 그래서 물하고 굉장히 친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유리판 위에 물을 흘리다가 그러면 납작해져 물이 굉장히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 근데 이제 플라스틱판 위에 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살짝.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각을 컨택트 앵글이라고 해요. 접촉각. 그래서 이 접촉각을 통해서 이 물질하고 물하고 친한지, 액체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유리하고 물 요 그림을 그 표면장력 그 그림에서 살짝 그려주세요. 너무 높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생기는 건 수은, 얘는 물이 된단다. 그려. 그림을 그려. 얘네 둘은. 그림을 그려주고, 얘네 둘에서 중요한 건 요 유리관 있잖아. 유리관에 액체면이 이렇게 돼 있고 수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생기거든. 수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생겨.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힘이 서로 경쟁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 뭐냐면 유리관이 있으면 유리 표면에 이론적으로 물이 쫙 타고 올라가. 너무 좋으니까 물이 쫙 타고 올라가. 유리관에 물이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면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자는 줄 알았어. 가만히 있네. 유리관에 물이 쫙 타고 올라가면 표면적이 너무 넓어지지. 꿀은 표면적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그 공기랑 닿는 면적이 너무 넓잖아. 그래서 닿는 면적을 줄이려고 어떻게 밑에서 타고 올라가. 이렇게 아이고야 나 여기 표면적 줄였다 그러면서 막 타고 올라가. 그러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멈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유리 벽면하고 액체가 붙으려는 힘, 부착력이라고 해요. 부착력. 부착력. 부착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지들끼리 뭉쳐야 타고 올라오지. 얘를 응집력이라고 해요. 응집력.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 액체면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돼. 이 액체면을 메니스커스라고 하거든? 메니스커스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게 벽면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반대겠지. 수은 같은 경우엔 위로 볼록하게 돼 있어. 응? 위로 볼록하게. 얘는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더 크니까 메니스커스가 위로 볼록하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케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필기하세요, 이거만. 뭐 어차피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건데 쉬어가는 코너로 외우자 이거지.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필기만 해두고 들어두기만 하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 시험 볼 때쯤. 되나? 자, 그리고 이제 비열과 연력량이 나오는데 물이 비열이 큰 편인 건 알지? 야, 비열의 정의 어떻게 돼? 비열. 물질. 거기 나와 있지?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지? 얘들아.
이렇게 정의가 있잖아. 어? 정의가 있으면 이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 식으로 바꿀 때 1g, 1도씨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잡으면 공식에 분모한 거. 공식에 분모한 거. 이런 규칙성이 있단다. 나도 이제 대딩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지. 옛날엔 처음엔 고등 때 물리 공부할 때 뭐 하겠어? 그냥 공식 무작정 외워. 물리는 공부를 원래 안 했으니까 한 10분 전에 쉬는 시간에 막 범위에 해당하는 공식만 연락이 외워. 받자마자 공식 막 써. 그런 다음에 문제에 있는 거 언급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비슷한 공식에 때려 넣어서 풀잖아?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냥 만족할 만한 점수는 나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학원과 갔으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요 일자로 돼 있으면 분모하는 거야. 그래서 비열의 공식 적어주자. 비열의 공식은 1g 뭐야? 질량이지. 질량 1도씨 변화지. 온도 변화 델타 T 열량 Q 얘가 이제 비열의 정의야. 결국 비열의 정의를 공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열량 계산해 볼래? 그러면 이 항만 하면 되지. 열량은 C L 델타 T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지? 얘는 되려 이제 3단원에서 사용하게 될 거야 아마도. 아마도 3단원에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큰 편에 해당한다. 비열이 크다. 온도가 잘 안 변해. 알고 있지? 응? 연료량도 나와 있는데 연료량은 정의가 나와 있지? 어떤 물체 또는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럼 연료량 C거든. 얘는 capacity. 얘는 specific capacity 해서 스몰 c. capacity가 얘는 capacity를 빼더라고. 원래 비연용량 해야 되는데 용량을 빼버렸어. 비열. 얘는 그냥 연용량. capacity는 질량분의 아닌데 델타 T분의 1도씨니까 Q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Q는 C 델타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연결시켜 보면 같은 물질이라면 센티미터가 C가 되지? cm 쓰면 왠지 센티미터로 표시되는 것 같아. 재미삼아 하는 거야. 이렇게 진지하게 날 바보듯이 보면 좀 쑥스럽고 미안하진 않고 부끄부끄하고 그런 거지. 나쁜 놈들아. 아무튼 비열 공식 한번 나온 김에 써봤고요. 물 같은 경우엔 비열이 큰 편에 속해서 너희들 저 해류풍 그거 그지? 온도 변화 대충 있는 거 대충 써놨는데 해류풍이 재밌지. 해류풍 이거 통합과학에 나오지. 해류풍 그지? 해류풍 야 이거지. 2월 2일 땅이 있어. 육지 바다가 있어. 해 떴어. 그러면 똑같은 가열을 해주면 땅은 온도가 확 변하지. 온도가 막 높아지고 바다는 조금밖에 안 높아져. 그지? 그럼 온도가 막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지. 기체 팽창을 엄청 많이 하고 얘는 별로 안 팽창하고. 그지?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지. 그래서 위로 뜨지. 야 공기가 위로 떠.
상승기류라고 하지. 공기가 위로 뜨면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저기야. 응? 온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위로 뜨면 저기압이 되고 별로 팽창을 안 해서 고기압이 되는데, 야, 고기압과 저기압은 몇 기압을 기준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눠? 그런 거 없다.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야. 그래서 육지가 저기압이 되고 바다는 고기압이 돼. 그러면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어떻게 돼? 바다에서 불어오지, 불어오는 방향이 바람 방향이다. 해풍. 그지? 그래서 야, 해 뜨면 해풍. 아, 재미없나? 재밌어라고 하는 얘기. 되게 진지하게 들어. 나 진짜. 해 뜨면 해풍, 해 뜨면 해풍. 해지면 유풍. 진짜, 씨.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통합과학이니까. 지구과학인가? 사실 나 이거 못 외워. 할 때마다 막 저걸 떠올려. 내 생각의 흐름이란다. 자, 이렇게 해서 해리풍이 나타나는겨. 물의 특성 때문에 지구에. 자, 쉬어가는 코너는 여기까지. 쉬어가는 코너는 여기까지고, 용액의 성질 나와. 원래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부터 살짝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부터 하려면 됩니다. 자, 용액의 성질이 있어. 제목에 괄호치고 총괄성이라고 하자. 총괄성이라고 하자. 총괄성이라고 써. 옆에다가. 그리고 말이야, 총괄성은 용질의 입자수, 입자수에 의해서 변화하는 용매의 성질이야. 용질의 입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용질의 성질. 얘 용질이 이온결합이었어. 요 용질이 공유결합 물질이었어. 이런 건 필요 없어. 입자수가 많아지면 변화 비율이 크고 적어지면 변화 비율이 작아져. 용매의 특성치 중에. 응? 대표적인 예로 어떤 식이냐면, 물. 똑같은 양의 물들이 있어. 똑같은 양의 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당을 1몰을 넣고, 그리고 설탕을 1몰을 넣고, 그리고 NaCl을 0.5몰을 넣으면, NaCl은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되니까 입자수로는 1몰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셋은 그냥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지. 얘네 셋에 끓는 점은 100점 몇 도씨야. 근데 온도가 똑같아. 끓는 온도가. 왜? 포도당이랑 설탕이랑 넣은 질량은 다르지만 몰수가 똑같잖아. 끓는 점이 똑같아. 그리고 말이야, 1몰, 설탕 2몰, 2몰, NaCl 1몰, 2몰, 3몰, 2몰, 1.5몰을 넣었어. 그러면 이온수로는 3몰 있는 거잖아. 그지? 이온수로는 3몰이 있으면 순수한 물이고,
순수한 물이고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100ml Hg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가정이야 100ml Hg고 같은 양의 물에 포도당 1몰 나온 건 98ml Hg가 되잖아? 만약에 실제로 그렇진 않아. 그리고 2몰을 넣잖아? 그럼 96ml Hg가 돼. 3몰을 넣으면 94ml Hg가 돼. 이런 식으로 원래 물보다 증기압이 낮아지는 정도가 증기압이 낮아지는 정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용질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돼. 알아들어? 그래서 이런 총괄성이 용질의 특성치는 상관이 없어. 얘가 불이 잘 붙고 산소랑 결합을 잘하고 이런 성질은 필요 없어. 성질은 필요 없고 입자수 하고만 관계돼서 입자수에 의해서 용매의 특성치가 변화하는 게 총괄성인데 이 총괄성에 해당하는 게 증기압 내림이 있고 그리고 끓는 점 오름 하고 어느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주자. 돼? 적었어? 됐어? 그러면 이 용액의 성질의 총괄성에서 이제 수식을 여러 가지 다루긴 할 건데 그거 할 때 중요한 게 농도와 관련된 건데 농도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그 교재에다가 농도를 안 썼더라고 내가. 농도를 살짝 정리해 보려고 해. 그러면 18쪽에 물이 얼음이 물 위에 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빈칸에다 농도를 좀 정리하자. 거기 빈칸에다가 농도를 정리하자. 아니면 넌 빈칸 잘 찾아봐. 21쪽에도 22쪽에도 빈칸 있고 22쪽 그지? 빈칸 있고 하니까 자, 농도 그러면 퍼센트 농도 아는 되겠지. 일단 몰 농도 다 알잖아. 몰 농도 정의 알아?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알지? 다 알잖아. 얘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알 거라서. 그래서 몰농도 나오면 내가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 화학할 때 용액의 부피 찾으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네. 뭐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고. 얘 그래서 몰농도는 몰 퍼 리터도 단위로 활용 가능하지? 그치? 몰 농도는 이렇게 단위로도 단위가 라지엠을 쓸 수도 있고 몰 퍼 리터를 써도 돼. 자, 근데 우리 몰랄 농도라는 게 있어.
몰랄 농도라는 게 있어. 얘는 스몰 m으로 쓸 거야. 아, 스몰 m. 자, 몰랄 농도는 웃기게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몰랄 농도는 용매의 양분의 용질의 양으로 되어 있어.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응?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용매 혼자 L 옆에 적힌 게 무슨 농도예요? 몰랄 농도. 아, 글씨를 못 읽은 거였어. 아씨, 내 글씨 지랄이라고 또. 안 미안해.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외모면 글씨 이 정도가 돼요. 심지어 상형 문자 써도 되나? 이 암각화를 그려도 되나? 돼? 그래서 용매가 얼마큼? 킬로그램. 응? 그래서 1몰랄 농도는 1몰의 용질이 용매 1kg에 녹아 있는 거야. 돼? 응? 이렇게 생겼어. 돼? 자, 그러면 1몰 농도 같은 물질에 물과 수용액 1몰 농도 수용액하고 1몰랄 농도 수용액하고 누가 더 진할까? 얘가 더 진해. 얘가 더 진해. 왜 그러냐면 물이라 그랬잖아. 수용액. 그치? 물은 1kg이 몇 리터야? 1리터야. 일단 물 1리터 먹고 들어가. 1리터에 1몰 녹으면 1리터보다 용액의 부피는 커지겠지. 그치? 1리터보다 더 되는 용액의 부피에 1몰이 녹아있고 1몰 농도는 딱 1리터에 1몰이 녹아있어. 그럼 얘가 더 진하겠지. 그게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래서 1몰랄 농도보다 1몰 농도가 조금 더 진해. 같은 수치의 몰 농도와 몰랄 농도를 비교하는 건 그냥 뭐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도 몰 농도가 조금 더 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는 이제 몰 분율이 나오는데 몰 분율은 다 알지? 몰 분율은 물질의 전체 몰수 분의 성분 몰수지? 그치? 돼? 얘는 단위가 있어 없어? 몰 분율은 단위가 없어. 응? 그래서 XA는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분의 A의 몰수 이렇게 잡는 거고. 그지? XB는 A의 몰수, B의 몰수 분의 B의 몰수 이렇게 잡는 거고. 돼? 그래서 몰 분율의 특징은 XA 더하기 XB 더하기 하면 1이 나온다는 거. 돼? 몰 분율 전체합은 1이 나온다는 거. 자, 요 정도만 정리해 주자. 뭐?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못 써야 되는지.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고? 네. 느낌 보고 써. 그냥 뭐 글씨를 읽으려고 해.
내 글씨는 읽는 게 아니야.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글씨의 의도. 문자를 쓰는 이유가 의도. 느끼는 아름답다. 뭐 이런 거지 뭐. 어? 네. 마치 이렇게 칠판을 보면서 내가 화랑의 갤러리를 걷고 있구나 이런.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시회를 보고 있구나 이런. 제가 실제로 봤는데 봤어? 파리아. 했냐 우리나라? 아니요 저. 이를리 가서. 네. 오 대단한데? 난 공황장애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갈 것 같아. 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음식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다 적었지? 좋았어. 이제 총괄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증기압 내림을 할 건데, 증기압 내림. 거기 밑줄 치자. 비휘발성 용질 일정한 온도에서 나와 있고 그 옆에 비휘발성 용질 써있지 밑줄처럼. 아니야 이제 저기 19쪽이야. 쓰지 말고 19쪽에 증기압 내림 해서 증기압력 내림 괄호 1 밑에 땡땡 치고 일정한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에 밑줄 치자. 비휘발성 용질. 이게 비휘발성 용질이 뭐냐면 물에 에탄올 잘 녹아 안 녹아? 겁나 잘 녹아. 그러니까 우리 소주 먹잖아. 물에 에탄올 겁나 잘 녹아. 소주. 근데 에탄올은 그 기화가 잘 되지? 휘발성 용질이야. 휘발성 용질. 그래서 방금 전에 막 그 썼던 거 포도당, 설탕, 염화나트륨 얘네들은 빛으로 날아가지 않잖아. 비휘발성 용질이야. 이런 친구들이 비휘발성 용질. 비휘발성 용질이면 증기압이 성립이 될 때 그 용질들은 증기압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지? 그래서 증기압력에 대해선 용매의 증기압력만 따지면 돼. 비휘발성 용질일 때. 그래서 이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법칙 이름은 라울의 법칙이라고 불러. 라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휘발성 용질로 시작을 해. 휘발성 용질로 시작을 하는데 그 용매를 A라고 잡을 거고 용매가 A야. B가 용질이고 앞으로 필기할 때 그렇게 표기할 거야. 책에는 타이핑이니까 용액 써도 그지? 근데 내 글씨로 용액이라고 써봐. 좀 그렇잖아. 내 글씨로 용매라고 써봐. 그지? 또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읽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용매는 A, 용질은 B라고 표시할 거야 난. 근데 그 라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가로축은 몰 분율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을 용매와 용질의 몰 분율을 더하면 몇이 돼야 돼? 합하면 몰 분율합은 1, 그지? 그래서 용매만 있는 용질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절반 뚝 쪼개면 0.5, 0.5겠지? 4분의 1 정도면 0.75, 0.25 0.25, 0.75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말이야 순수하게 용매만 있어도 용매가 증발이 돼. 증기압이 있어. 그래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그리고 B도 증발이 되는 걸로 원래 했어.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증발이 되는 걸로 했어. 그래서 B도 증발이 돼서 순수하게 용질만 있어도 증발이 돼. 순수한 B의 증기압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거 쓰지 마.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실험을 했는데 이게 돼, 안 돼? 됐어.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이렇게 된 용액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따라가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해요. 심지어. 아이디어 솔루션. 근데 이상용액이 몇 개 조합이 잘 안 돼. 근데 우연찮게 실험을 하고 있어. 엄청나지? 그래서 라우레 법칙이 발견이 됐는데 얘가 비휘발성일 때는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니까. 휘발성일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비휘발성일 때는 더 잘 맞아. 더 잘 맞아. 이게 더 잘 맞아. 이게 말이야. 증기압이 점점 낮아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니들 이제 물리적으로 살짝 생각을 해보면 액체가 있고 뚜껑이 덮여 있어. 물이라고 치자. 물. A, 용매, 물. 물이면 증발을 해. 증발을 하면 어디에서 날아가? 표면에서 날아가지.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중에서 유독 에너지가 많이 몰린 나 에너지가 좀 많은데 하고 튀어나가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증기압이 되는 거지. 증기압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요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똑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날아가? 못 날아가.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요 정도 날아가는 녀석의 에너지 이상을 가지는 녀석의 비율이 일정하단 말이지. 그지? 날아가는 비율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수증기로서 압력을 나타내서 증기압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 들어가. 그러면 비휘발성 용질들이 막 녹아 들어갔어. 그럼 어디에도 분포하겠어? 표면에도 있겠지. 그지? 일정 비율. 비슷한 같은 비율로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야. 표면과 내부에서도. 그래서 표면에도 이렇게 비휘발성 용질들이 막 일정량 분포하게 될 텐데 근데 물 분자들도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녀석의 비율은 일정할 거란 말이야. 온도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녀석이 뭐 일정해서 날아가는데 운 나쁘게 얘한테 비해서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 그럼 얘 증발이 잘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용질이 증발할 수 있는 표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증발을 억제시켜. 그래서 증기압이 낮아져. 일정 비율, 용질 입자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알 필요가 없어.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자, 순수한 물의 증기압, 용매의 증기압을 PA 노트라고 쓸 거야.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땡 치고 노트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라고 쓰고 책에서 읽은 거야. 발음은 우리가 필기하는 노트하고 똑같대. 책에서 읽은 거야. 책에서 읽은 거야. 발음이 똑같대. 자, 얘가 되면은 일단 만약에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PA 노트가 되는 거고, B가 0.25 몰분율이 그러면 물의 몰분율은 0.75가 되겠지. 그랬을 때 증기압은 이렇게 밑에서 위지. 그지? 얘는 0.75 PA 노트가 되겠지. 비율을 보면 요거가 요 길이가 PA일 테니까 돼? 그리고 0.5일 때는
0.5일 때는 또 절반 뚝 떨어질 테니까 PA 노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용액에 P라고 쓸게. 용액 표시 안 하고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해준 게 요거야. P 돼? 0.75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 그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과정을 쓰겠지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기억하자. 나중에 얘도 역시 그랬잖아. 얘도 그치? 기체 법칙도 야 보일이 말이야 연금소 써였는데 하고 막 지랄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PV가 일정이야. 그치? 샤르리 말이야 열기구 타고 가는 게 취미였지만 얘밖에 필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중간에 막 설명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식이 중요한 거야. 아무튼 0.75 곱하기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 증기압 내림이라고 그랬거든.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를 규칙적으로 용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시키는 거야. 얘가 필요한 거거든, 우리에게. 얘로 이렇게 조절하고 싶은 거거든. 정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증기압이 낮아지는 정도. 델타 P. 뭐겠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그지? PA 노트. 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빼준 값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요거니까. 그지? 공통인수 끄집어내면 PA 노트 물의 증기압에서 1 빼기 XA가 되지. 돼? 그러면 1 빼기 XA는 XB랑 같겠지. 성분이 용매랑 용질밖에 없어. 그러면 합이 1이잖아. 몰분율 전체 합은 1이라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결과식이 얻어지면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해주면 증기압 내림이 나와. 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결과식이야. 되냐?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 자, 그래프로만 봐도 확인 가능해. 봐봐. 위에서 아래는 얘가 0.75 PA0면 노트면 얘는 0.25 PA 노트지 뭐. 그지? 만약에 중간에 걸렸어. 0.6, 0.4야. 0.6, 0.4야. 그러면 0.6 PA 노트. 그지? 길이는 일정하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0.4 PA 노트. 되겠어? 증기압이 내려간 정도가 이렇게 용질의 몰분율에 비례하는구나 로 정리가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용질의 몰분율에 의해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 알아들어? 요것이 바로 증기압 내림이야. 오키도키. 증기압이 내려가더라. 내려가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해준 거야. 내 글씨를 보고 가슴으로 느끼라고 하고. 알겠지? 응? 그러니까 그 마지막 델타 P 이퀄 용질 X 용질 P 노트 네모치고 별표 치자. 얘만 중요한 거야. 얘만 중요한 거. 알아들어? 얘만 중요한 거야. 결과적으로 되겠니? 얘만 중요한 거야. 중간 과정은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면 한번 써보고 필요 없고 내가 볼 땐 필요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혹시라도 강조하면 적어주고. 알겠지? 증기압 내림은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끓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요 증기압 내림과 연결이 돼 있다.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공식만 정리하면 더 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어정쩡하게 나왔으니까 일단 3평행 곡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가잖아. 3평행 곡선. 얘가 증기압 곡선이지. 얘가 스몰 곡선이지. 그지? 알아? 아니 그냥 설명하는 거야. 책 보지 마. 책에 없는 거 설명해. 책에 있는데 괜히 책 보고 하는 것보다 재미삼아 설명하다가 마무리 짓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증기압 곡선이잖아.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낮아요. 증기압이 낮아요. 근데 말이야 요 증기압 곡선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말고 증기압 곡선만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 상평행 곡선에서 증기압 곡선 액체 상태가 유지될 때 액체의 증기압 곡선 고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는 선을 이렇게 긋는 게 유해 곡선이 되는 거야. 신기하게도. 이런 그 상상은 사고 실험을 살짝 사고 실험, 생각을 하는 실험, 불가능한 실험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한쪽에 비커로는 고체로만 응축이 되고 한쪽의 비커로는 액체로만 응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 안에 증기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인데 증기로 꽉 채웠어. 꽉 채우고 고체 증기압이 액체 증기압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 입장에선 요 공간 안에 100개의 기체 분자가 있는 게 고체는 마음이 편해. 근데 액체는 이 공간 안에 90개만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만약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체는 100개다. 그럼 마음 놓고 있지? 근데 액체 입장에서는 100개면 마음에 안 들잖아. 10개를 끌어와. 그러면 90개 됐지. 그럼 고체 입장에서는 10개 더 내줘. 끌어와. 내줘. 끌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액체로 분야되지. 그지? 그래서 고체의 증기압보다 액체의 증기압이 더 낮으면 액체가 더 안정해. 액체로 존재하는 게 안정해. 그리고 이 고체의 증기압보다 액체의 증기압이 더 크면 고체로 존재하는 게 더 안정해. 그래서 얘네 둘이 균형을 맞추는 위치에서 액체와 고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같은 개수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는데 얘가 액체의 증기압이 낮아지잖아. 그지? 근데 고체는 혼합용액의 증기압이라기엔 좀 변화가 없단다. 혼합용액에 대해서. 순수한 고체밖에 안 돼버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또 균형을 맞춰 나가야 돼. 균형을 맞춰 나가 보면 융해곡선이 이런 식으로 같이 딸려간다. 증기압 내림이 원인이 돼서 1기압 연결하면 뚫는 점은 올라가게 돼요. 그지? 어느 점은 내려가게 돼요. 돼? 그래서 증기압 내림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끓는 점으로 넣는 점이에요. 되겠어? 자, 우리 말이야. 숙제를 우리 교재 46쪽 하고 완자를 77쪽에서 85쪽까지 77쪽에서 85쪽까지 완자. 우리 교재는 46쪽 한 페이지고 됐어? 끝.
앉아가지고 그냥